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간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8년 전에 한의원하고 그다음에 기청산 식물원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도 한의원과 기청산 식물원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한방식품 가공 법인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한약재를 발효해서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사람들이 어떤 건강에 기여하는 좋은 회사가 돼보자라는 아주 소박한 꿈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거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 커졌어요. 커져서 지금 현재는 저희 이도는 아주 작은 회사지만 작지만 강한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덴마크, 홍콩 이렇게 5군데의 해외 지사가 설립이 되고 지부죠. 그러니까 대리점 계약이 되고 저희가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8년 동안 걸렸습니다. 예, 8년 걸렸고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방 발효차가 앞으로 차 시장에서건 한방 식품회사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연구 대구 한의대학교하고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제품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여기가 석창포 사업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창포와 그다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죠. 또 한국은 어떨까요?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한국산 원료라는 것들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국산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는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한 10여 개국을 쫓아다니면서 수출 마케팅을 해봤는데요. 어떤 나라 가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아직 구별도 못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나쁘고 한국산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산이 왜 나빠요 이렇게 묻는 곳도 있었어요. 이미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차별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 한국,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죠. 제주. 코리아의 제주를 상품화할 때는 무엇을 정말 명확하게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석창포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죠. 발효. 그래서 제가 발효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석창포를 대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발효라는 거는요 또 외국 시장도 생각하고 한국 시장도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미 발효식품이 이미 거품이 일대로 인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너도나도 발효식품이에요. 제가 8년 전에 처음 코엑스의 식품 전시회에 나갔을 때만 해도 발효식품은 된장, 고추장, 식초, 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청국장, 낫또 들고 나오는 분 몇 분, 그 다음에 유산균 우유 만들어서 김치 유산균으로 우유 만들어 오시는 분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람회 한번 가보십시오. 발효식품 박람회도 따로 생길 정도로 지금은 발효가 한국에선 트렌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외국 나가보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발효인데? 너 이거 왜 발효하냐? 발효식품이 뭐가 좋아? 그 질문에 우리 식의 언어로 대답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걸 깨닫고 제가 논문도 뒤져보고 논문 자료도 보내줘보고 발효하면 이렇게 좋아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져요. 소화도 잘 되고요. 부작용도 없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갸우뚱 한 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작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효식품 시장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이도가 미국에 진출을 못하면 끝나는 거다. 정신 차리고 지금 초기에 발효식품이 뜰 때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발효식품에 대해서 전에는 왜 발효해? 왜? 이러던 바이어들이 이번에 가니까 올해였어요. 올해 9월 달에 볼티모어에 있는 내추럴 프로덕트 앤드 오가닉 전시회에 제가 갔더니 발효식품이네? 야, 너희 어떻게 발효했어?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석창포 사업단에서도 발효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발효라는 키워드를 그냥 무작정 좋다가 안 됩니다. 국내 시장이든 이미 포화될 대로 포화된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발효라는 키워드를 무엇으로 표현하실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석창포가 주가 돼서 발효를 한다. 그러면 주구장창 석창포 발효의 장점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된장, 청국장 비교하는 거 소용없어요. 균주가 다른데, 대상물이 다른데. 된장이 좋잖아요. 외국 사람들 된장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키워드를 주목하시고 다시 그다음 식품은 우리가 식품이잖아요. 제가 왜 식품도 키워드로 다시 얹었냐면 한국 식품의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 같은 중소 제조 식품업체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대기업은요 무조건 돈 버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품질로 승부를 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처음은 힘들지만 이 식품의 품질, 퀄리티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은 괜찮아. 어디 가도 한국 중소기업 거기는 식품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강세야. 이 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좀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 석창포 사업단이 아직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늦게 알았기 때문에 돈을 엄청 날렸어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하실 때 항상 이런 향후에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붕 뜬 고민이 아닙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거 키가 없네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들을 제가 집어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나 잘 알아 하는 순간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습니다. 도끼를. 저도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발효의 장단점이 뭐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죠. 석창포를 발효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죠? 발효면 무조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발효 대상물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즉 석창포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한국 석창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제주 석창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다 세분화해서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장으로. 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국산 석창포가 중국산 석창포보다 아사론 함유량이 17% 정도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강원도에도 석창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석창포 발효에 대한 특허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석창포를 이용한 각종 화장품, 식품, 음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박 상품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요? 왜 석창포는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 총명탕에 들어가는 중요한 원료라고 얘기할 만큼 머리에 좋다는데 왜 석창포는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다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럼 석창포를 발효를 해야 된다 할 때 어떤 장점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발효 균주가 달라집니다. 발효 방법도 달라지고 가공 방법도 달라집니다.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효식품의 기호성 관능성,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발효식품 균주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뭔 것 같습니까? 상품화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균주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그 다음에 된장, 청국장에 쓰는 바실러스 균들이에요. 자, 두 가지 균 딱 생각하면 양심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맛이 어떤 맛이 납니까? 향이 어떤 향이 날 것 같습니까?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맛과 향, 유산균의 그 시큼한 맛과 바실러스의 그 쿰쿰한 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입니까? 몸에 좋다? 안 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백날 몸에 좋아도요, 먹기 힘들면은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사업화. 자,
나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합니다.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논문도 분석하고 어디 가서 교육도 듣고 하는데 장사 안 되면 다 땡이죠. 자,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수했던 경험들 중심으로 그냥 간략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효의 장단점부터 한번 볼까요? 발효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과연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발효? 그냥 발효, 유산균 발효, 김치, 된장, 청국장. 저도 그 수준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효소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자, 효소라고 나오는 그게 과연 발효식품이냐 아니냐는 아직도 논쟁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탕에 절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발효식품이라고 상품화되어서 나와요. 자, 그걸 발효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란. 그것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직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쳐다보고 연구만 할 뿐이죠. 자, 발효의 뜻은요, 우리말로 하면 발은 띄운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생물이 적극적으로 대상물을 먹어치우는 단계입니다. 발효는 엄밀하게 미생물이 개입을 해야 발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효소만 쓰는 거는 발효가 아니죠. 효소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효소 전환과 발효를 막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효소 상품이라는 것도 시장이 죽고 발효식품도 죽어요. 왜? 어중간하니까요. 효소 전환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장점을 명확하게 살리고 발효식품의 장점을 명확하게 살리고 선을 그어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값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무가내예요. 우기면 끝이에요. 왜? 물어보잖아요. 노하우래요. 노하우래요. 자, 이도에서 한 예를 들게요. 저희 발효 뽕잎차가 있습니다. 저희 발효 뽕잎차가 나오려면 한 달이 걸려요. 공장 가동률이 일반 그 덕금차로 만드는 뽕잎차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제가 발효 뽕잎차라고 팔려고 하니까 딱 제동이 걸려요. 모 회사에서 나온 발효 뽕잎차보다 우리 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의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발효를 하길래 이렇게 싼 가격에 물건을 낼 수 있는가를 추적했습니다. 했더니 뽕잎을 따서 생잎을 따서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를 꼭 묶어서 햇볕에 4시간을 둡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거를 말려서 덮어서 뽕잎차로 만듭니다. 자,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뽕잎을 따옵니다. 말립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립니다. 그 다음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한 다음 이거를 멸균을 해야죠. 왜? 미생물을 붙이는데 잡균이 있으면 발효가 온전하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멸균을 합니다. 멸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미생물 접종을 시켜요. 자, 미생물 접종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김치 담아 보셨죠? 자, 미생물은 골고루 섞어주지 않으면 골고루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뽕잎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잘게 썬 뽕잎들을 미생물을 접종시키려면 막 섞어줘야 돼요. 기계를 몇 번 만들어 봤는데요. 기계에 따라서 이 물성이 안 맞으면 다 갈려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뭐가 제일 좋은 기계다? 사람 손. 자, 뽕잎 100kg를 사람 손으로 우리는 다 미생물을 접종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미생물이 잘 붙었나 확인하고 균주가 잘 뻗었는지 확인하고 발효를 정지시키죠. 적당한 순간에 정지시키고 그런 다음에 건조시키고 다음에 숙성 단계에 또 들어갑니다. 숙성이 뭐냐? 저기 효라고 나오죠. 삭힘 단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쉬운 얘기를 들어볼게요. 술을 집에서 술을 담궈 드시잖아요. 그럼 알코올 발효시킬 때는 공기가 안 들어가게 다 막아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어느 순간 발효를 다 시킨 다음에 술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이 술을 몇 년간 땅에 묻어놓으면 더 맛이 기가 막혀진다. 이런 말씀 하시죠. 예. 여기서 한자로 풀이했을 때 이 효라는 거는
미생물이 적극적으로 먹어치우는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다 먹은 다음에 장기간에 거쳐서 풍미를 더하고 숙성되는 과정을 뜻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의 발효차를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책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책상이 없어서 읽고 말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어디 보고 써야 되죠? 자, 발효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유산균 발효를 하거나 바실러스 발효를 했을 때 그 특유의 향이나 시큼한 맛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발효의 단점이 되고, 또 발효 과정이라는 것이 어쨌건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원료의 로스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과정이 기니까 가루도 많이 나고요. 처음에 100kg를 원물을 집어넣는데 완성되어서 나오는 제품의 무게는 95kg 정도, 뭐 잘 나오면, 안 나올 때는 85kg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료에 따라서. 그걸 다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게 이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점이 다시 우리 회사 제품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해서, 왜 이 경비를 들여서 발효를 하느냐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콩을 그냥 삶아서 나오는 식품과 콩을 발효해서 된장을 만들어서 나오는 식품하고는 다른 식품이에요. 원료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식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자기 목표와 상품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발효의 단점, 냄새, 맛, 향, 공정비, 기타 등등 이런 어려움들은 다시 내가 역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장점으로 돌아서면 뭐가 되죠? 곧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일반 석창포 열수 추출물로 만든 대추 넣고 감초 넣고 백복신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음료와 발효 석창포가 들어간 음료의 차별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석창포의 장단점. 자, 장점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거고, 장점이 있으니까 키우시잖아요. 그럼 단점이 뭡니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혼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석창포의 단점이 뭡니까? 네? 독성, 아사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품의 안전성 문제. 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석창포는 일본으로는 수출을 못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원료는 EU에서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미국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수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전 정보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석창포 뿌리만 안 되지 줄기와 잎은 식품으로 돼요. 그러면은 원래 약재로는 뿌리만 쓰지만 여기서는 잎과 줄기를 활용한 또 다양한 상품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예. 한의학에서는, 여기 한의학연구원에서 와 계시지만 석창포의 지표물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아사론, 알파 아사론, 베타 아사론, 그리고 가바 성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학에서는 그 성분에 주목하지만 한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분을 중심으로 한 석창포 전체 물질 전체의 조합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물을 쓰죠. 만약에 석창포가 저 아사론 때문에 뇌 기능에 대한 좋은 효능을 가진다고 하면 아사론만 추출해서 쓰는 게 낫죠. 근데 우리 이도 한의원 원장님 강의 속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간이 하나의 작은 소우주듯이 약재 하나하나도 작은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석창포에 지금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아직 다 안 밝혀졌습니다. 그거 다 밝히려면은 뭐 얼마나 걸릴까요?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어떤 성분이 양이 적다고
중요하지 않은 물질일까요? 그건 아니죠. 마치 사람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체의 생명에는 가장 중요한 물질로 자리 잡듯이 호르몬은 굉장히 극소량 분비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되면은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석창포가 가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 화합물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옛날 의서에서 얘기하는 그 총명함을 유발하는 뇌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를 보자고요. 석창포가 가지는 그 전체 화합물을 기준으로 발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발효균주는 뭐로 해야 되나? 저는 우리 이도는 사상균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균과 바실러스는 쓰지 않아요. 왜? 효과는 좋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요, 쥐실험해 놓으면 효과 좋아요. 근데 안 팔려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구수한 맛 쪽으로. 왜? 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맛의 특징이 맛있나요? 매일매일 나는 한방차를 마셔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너무 맛있어요. 중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도차는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희 이도차는 고객들이 한 달분씩 꼬박꼬박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드십니다. 왜? 발효를 했기 때문이에요. 맛이 부드러워지고 목 넘김이 좋고, 흔히 말해서 목 넘김이 좋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이도의 발효 목적은 이겁니다. 원한약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사람 몸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으려면 억지로 못 먹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다 해도 만약에 지금 그 총명탕 있죠? 미국 사람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먹어내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이도에서 손을 대면 먹게 할 수 있어요. 발효를 하면. 용량 조절 좀 하고 기호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가공을 더하면 충분히 가능한 원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사업단에서 여러 연구원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석창포는 왜 발효를 해야 되느냐, 목표, 맛이냐, 효능이냐.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서 이 석창포에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발효가 잘 되는, 혹은 가공하기 좋은, 가공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도가 사상균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이나 기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약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섬유질, 과한 섬유질, 왜요? 전부 식물들이 많잖아요. 뿌리, 줄기, 어떤 거는 완전히 나무 가지같이 생긴 원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생물들이 분해하기 상당히 힘든 조직들입니다.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실러스나 유산균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당만 분해하지.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강력한 사상균을 쓰고, 또 사상균을 쓰는 이유는 고체 발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감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오는 석창포 발효에 대한 특허는 액체 발효였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유산균 발효였어요. 어떻게?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추출해가지고요, 끓여갖고 추출하죠. 거기다가 유산균 넣어서 유산균이 발효될 수 있는 요구르트 발효시키는 온도 있죠. 거기다 발효시켜서 시큼하게 발효시켜요. 끝. 방법은 굉장히 쉽지만 단점이 뭐겠습니까? 액체 발효란 얘기는요, 석창포를 1kg를 가지고 단일 처방을 합니다. 단일 원료예요. 석창포 주스를 만든다고 쳐요. 그럼 1kg 갖고 물 얼마 넣습니까? 몇 대 몇으로 주로 만드세요? 1kg면은 물을 한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끓일 때? 네. 50kg? 50리터? 50리터, 1kg에 50리터. 아, 굉장히 진하게 쓰시네요. 네. 이도의 차의 그 추출 기준은 1g당 300cc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원물 같은 경우는 절대 우러나오지 않죠. 근데 저희 차는 우러나옵니다.
요게 또 기술이에요. 근데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1kg에 그럼 50kg에 50리터의 물을 넣어서 추출한다고 쳐요. 그럼 50리터 추출기 큰 탱크에 우려야 되잖아요. 자, 첫째 기동성 떨어지죠. 공간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또 유통기한 어떻게 됩니까? 유산균으로 발효한 거는 유통기한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멸균 안 하면 안 되겠죠. 수출하려면 멸균해야 돼요. 왜? 해상으로 실어 가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유산균 음료 뭐 이런 것들 유통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한 달이고 보통은 2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연구해 주실 때는 액체 발효는 저 생각에는 몰라요. 뭐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서 국가에서 발효조를 막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모든 그 기술을 해주시면 모를까. 가능하면 고체 발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성, 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체크하면서 던지십시오. 내가 하면 안 돼요. 왜? 내 물건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제3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해달라. 자, 여기서 앞에 거는 별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놓치는 게 있어요. 빈속에도 먹을만한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까 석창포 1kg에 물 50리터 해서 빈속에 드셔보셨을 때 속이 편한가 안 편한가? 자, 건강한 사람 안 돼요. 조금 왜요? 평상시에 나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려, 뭐 냉해,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이런 분들 대상으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왜? 식품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식품입니다. 의약품은 아픈 사람한테 먹이는 거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요. 식품으로 개발하려면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발효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발효를 해서 음료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 때 아까 물과 석창포의 비율을 고민하실 때도 의사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의서에는요 하루 복용량 제가 보니까 12g 석창포 12g, 백봉신 12g, 원지 12g 이래갖고 36g 돼 있어요. 그 기준으로 식품 만들었다가는요 물어주다가 볼일 다 봅니다. 왜? 거기 들어있는 원지 같은 경우는 저는요 한 볼이 입에 대면 그대로 혀가 마비가 돼요. 제가 한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원료를 다 씹어 먹었어요. 원지 딱 먹었는데 혀가 확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어떻게 된다? 회사 물어주기 바쁩니다. 그래서 뭐든지 비율을 정하고 발효 공정을 정하고 할 때 1차적으로 무조건 생각해야 될 거는 안전성이에요. 그럼 그 안전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쥐실험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서에 나오는 용량 너무 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친구 중에 정말 몸 약하고 배탈 잘 나는 사람한테 먹여보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 사람이 먹고 속 쓰려, 야 못 먹겠더라, 못 팝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국가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이 받으셔서 연구해서 제품 만들었는데 나중에 수출까지 생각하셔야죠. 저는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은 수출을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죄송합니다. 왜냐? 우리 시장은 무한 경쟁 시장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강원도에서 또 나와요. 전라남도에서도 나오고요. 예, 저는 석창포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미 15년 전부터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식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원에서 석창포 차를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도 하고 했었어요. 여러분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 이 소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점해 나가야 되고 더 냉정해야 되고 질문할 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바라지 마세요. 냉혹한 소리, 정말 뼛속까지 소름이 쪽쪽 끼칠 정도로 욕먹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칭찬 들을 생각으로 사업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석창포요.
그건 제가 얘기하자면 좀 긴데, 우리 이도차는 원료 기반 차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500가지 그 한국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 중에 우리 이도 한의원 원장님이 이도 티테라피라는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 구성하는 원료 엔트리에서 석창포가 밀렸습니다. 석창포가 효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엔트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엔트리 20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안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시간이 아이고 벌써 다 돼가네. 큰일 났네요. 자, 사업화. 사업화는 여기 뭐 전문가 컨설팅도 받으실 거고 하니까 잘 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본에 수출하겠다고요. 천마 발효차를 만들어서 일본에 탁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의약품인 거예요. 일본어로 카다로그 수천 장 찍고요. 일본어 포장지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몇 천만 원 투자해서 가지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제품화할 때는 기왕이면 국내에서 식품으로 허가되느냐는 기본으로 따지셔야 되지만 아마 지원 사업이 동남아, 일본 이런 쪽으로, 홍콩 이런 쪽으로 언젠간 나가시게 될 거예요.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도 나가셔야 될 거고 일본 푸드위크도 나가셔야 될 거예요. 원래 사업단에서 해외 박람회 가죠. 갈 때 일본하고 홍콩은 중국 식품법을 따릅니다. 홍콩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이 한의학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웬간한 건 되겠지 했는데요. 거기는 칡도 의약품입니다. 칡 들어간 식품 판매 못해요. 도라지도 의약품이에요. 도라지도 못 팔아요. 우리 차 중에 홍콩에 수출하는 거요. 뽕잎차, 연잎차. 아, 정말 우리 주력도 아닌데 저가수 안 됩니다. 황금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당귀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웬만하면은 경동시장에서 막 끓여 먹는 약재들도 중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철저히 관리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본에 갈 때는 석창포 잎을 들고 가시고, 예, 중국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알아보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AT나 AT에다 문의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알아봐 달라. 우리가 대추, 감초, 원지, 백복신 이런 걸 섞어갖고 석창포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출 가능하냐? 물어보시고 만드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본하고 홍콩에서, 중국에서 왜 그거를 의약품으로 분류했을까? 걔네들이 의약품이냐 식품이냐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성입니다. 부작용이 있었던 약재들은 무조건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원래 식품으로 쓰였다가 의약품으로 다시 강화된 약재가 저하수호입니다. 누군가가 저하수호 많이 먹고요. 간 독성이 와서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식약청 법도 바뀌었습니다. 네, 사용에 제한이 생겼거든요. 그런 어떤 안전성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 이거 배추죠. 자, 배추 이거 한 얼마면 살까요? 자, 요즘 많이 올랐죠. 자, 많이 봐줘서 한 4,000원 합시다. 자, 이 배추로 김치 담았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요즘 인터넷에 시켜보셨어요? 이 정도만 얼마 하는지 아세요? 예, 한 4, 5만 원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석창포를 그냥 우린 상품과 발효한 상품의 가치는 저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게 만들려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 모든 것, 사소해 보이지만 누구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절차들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자, 콩이죠. 콩 삶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얼마요? 9,000원이면 사죠. 자, 이거를 이렇게 청국장을 담으면 500g에 얼마 하죠? 아이고, 저는 좀 괜찮은 거 사니까 유기농은 한 2, 3만 원 하더라고요. 500g에. 네, 아주 비쌉니다. 아, 그거 말씀 좀 꼭 드릴게요. 야, 이거는 이제 한약재죠. 이 한약재를 발효한 2도 발효한 차, 우리 차 우린 색깔입니다. 예, 보여드리고. 자, 석창포를 생산하시는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 뉴스에요.
농민들이, 태국 농민들이 정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쌀값 올려달라, 정부가 수매하라 하고 나온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정부가 우리 쌀을 1톤에 한화 42,000원에 수매가라 하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톤에 42,000원입니다. 물론 쌀 품종은 달라요. 펄펄 날리는 쌀이지만 그거 먹어도 안 죽거든요. 배고프면 그거 다 먹으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13만 원이죠. 80kg에.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태국 쌀은 1kg에 42원 치더라고요. 우리나라 쌀은 1,600 얼마 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우리 쌀을 지원해 주지 말란 뜻으로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후계농이에요. 농사를, 우리 약초를 직접 재배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쿠바처럼, 부탄처럼 전 국토의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화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기회입니다. 제주도 석창포가요, 유기농 인증을 받으시면요, 미국 USDA 상호 인증됩니다. 아시나요? 미국 USDA 오가닉 인증표를 달고 미국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 따로 안 받아도. 몇 년 전만 해도 따로 받으려면 몇백만 원 들었습니다. 다 또 EU도 됐어요. 자,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경우에 바이오, 거기는 유기농 마크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하고 EU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달고 갈 수 있어요. 상호 인증이 돼요. 우리나라 유기농만 있으면. 자, 좀 있으면 일본하고도 하고요, 캐나다하고도 할 겁니다. 호주하고도 할 거고요. 중국하고는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 뻗팅기고 있어요. 자, 언젠간 되겠죠. 석창포를 재배하시려면, 그리고 이 발효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한방 발효식품, 한국의 발효식품, 제주도의 고부가가치 발효식품이라는 거를 트렌드화 하시고 싶으시다면, 석창포 왜요? 저 써놨대요. 거의 무농약으로 재배한다라고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대요. 약 치면 죽는다면서요. 진짜인가요? 네, 그게 진짜면 동영상도 하나 만드십시오. 농약 친 석창포 어떻게 죽어가나 동영상도 하나 찍고, 우리는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우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키운다, 이거 동영상 찍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번역해서 동영상 만들어 달라 하십시오. 마인에다가. 예,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3년 걸리잖아요. 유기농 인증 받으려면. 올해부터 당장 하십시오. 무농약이라면서요. 그럼 올해 전환기 1년차 하고 내년 3년 사업 끝날 때 제주도 석창포는 전부 유기농이야. 없어. 그냥 농사 짓는 사람 없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제주도 석창포는 최고의 품질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해. 지금은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국내건 국외건 국내의 경쟁자와 국외의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 농민들, 지역 사람들은요, 품질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는, 예, 이건 아까 계속 제가 나왔던 얘기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인증 꼭 받으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요. 가공하시는 분, 유기 가공식품 인증, 할알 인증, ISO 22000 인증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받으셔야만 우리 이렇게 품질 관리 잘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